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 아침 피곤한 분들 많으시죠? 새벽까지 개표 방송 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이제는 누구를 지지했는지보다 소통과 화합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러햄 링컨은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세상은 변화될 수 없다는 의미일 텐데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 민생 회복, 국민 통합, 글로벌 경제 변동에 대한 대비 등의 과제를 위해서 이제는 마음을 모아 더 나은 세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동안 최선을 다한 후보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3월 10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을 검색하시면 채팅창 마련되어 있고요. 생방송 보고 들으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퀴즈 마지막 힌트 나가는 날이죠.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퀴즈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20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는데요.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모바일 커피 쿠폰 등 풍성한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새농퀴 마지막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라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즈.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송기원입니다. 초봄이면 우리나라의 산과들 어디에서나 잘 자라죠. 특히 양지 바른 곳에서 많이 분포하는데요. 이른봄 채취한 어린 순은 국에 넣거나 떡이나 차를 만드는 데 썼습니다. 먼저 1년을 기다려야 먹을 수 있는 이른봄의 대표 절식, 이것이 들어간 애탕입니다. 봄철 궁중요리 중에 하나로 새봄에 즐겨 먹었는데요. 소고기와 이 채소를 넣어 계란을 씌워서 완자를 만들어 넣어 시원하게 탕으로 끓였죠. 또 된장을 풀어 간단하게 국으로 즐겨도 좋고요. 이것을 넣은 송편, 개떡, 그리고 버무리도 맛이 좋습니다. 비타민 A와 비타민 C가 풍부해 잎을 넣어서 끓인 향긋한 이것차도 환절기에 아주 그만이죠. 향이 좋아 음식뿐만이 아니라 입욕제, 방향제 등으로 예로부터 널리 쓰여왔고요. 말려서 뜸을 뜨는데도, 태워서 모기를 쫓는데도 사용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생식물, 쌉싸름하면서도 향긋한 봄철 채소,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수산 뉴스 농민신문 유수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20대 대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말 접전 끝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네요. 네, 이번 20대 대선은 선거인 4,419만 7,692명 그중에 3,405만 9,714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투표율 77.1%를 기록했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36.93%에 달했고 19대 대선에 77.2%를 넘지 못했습니다. 80%도 넘을 거란 예측 역시 되지는 못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가 모두 마무리된 9일 저녁 8시 10분부터 개표가 시작됐는데요. 두 후보의 초접전이 지속되면서 12시 30분, 오늘 12시 30분경에 윤 후보의 역전이 시작됐고 결국 이재명 후보가 0.74%, 즉 25만여 표 차이로 석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48.56%를 득표하며 이번에 당선됐습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윤 후보의 압승을 예상했지만 또 출구조사 결과는 초박빙으로 드러났고 실제 선거에서도 이랬습니다.
개표 초반부터 접전이 지속돼서 밤잠을 설치시는 청취자들께서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애청자 김미지 님도 밤새셨다고 지금 게시판에 글 남겨주셨는데요.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농정 공약을 알 수 있을까요? 네, 윤 당선인은 후보이던 1월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농업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농업직불금을 현재 수준의 2배인 5조 원으로 확충하고 또 청년농 3만 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현재 2조 4천억 원 규모인 농업직불금 예산을 5조 원으로 대폭 확충하겠다 하고 강조를 했습니다. 추가 재원은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농가 경영비 부담을 줄일 방안 중 하나로 이 국제 원자재 폭등에 따른 비료 가격 상승분을 정부가 상당 부분 지원하는 방향을 제시했고요. 네. 또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쉽게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외국인 근로자 숙소, 보험, 교통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농촌 인력중개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농가에 공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계절 근로자 비자, 즉 다시 말해 C4EA는 현행 3에서 5개월에서 3에서 9개월까지 연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또 농촌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해서 마을 주치 제도를 도입하고 진료 여건이 열악한 농촌에 이동형 방문 진료를 확대하고요. 또 내과, 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분야 의사를 유치하는 지원을 늘리고 농민 국민연금 가입률과 납입금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합니다. 농축산물 생산 유통 시스템 첨단화를 위해서는 시군별 산지 온라인 거래센터를 설치하고 농산물 수집, 선별, 포장을 자동으로 하는 스마트 농산물 유통센터를 확충하는 내용도 내놓았습니다. 네. 그 농촌의 세대 교체 또 일손 부족을 해결할 방안은 뭔가요? 네, 또 이 윤 당선인은 고령 중소농을 위한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도입을 당초 내걸었습니다. 은퇴직불금은 10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70세 이상 농민이 2헥타르 이하 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 혹은 장기 임대하면 최대 10년간 월 50만 원을 지급하고요. 또 이렇게 고령농이 내놓는 농지는 예비 청년농들에게 이양을 합니다. 그리고 청년농 3만 명 집중 육성을 위해서 공공농지와 공공주택을 우선 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청년농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또 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의 지원 한도와 상환기간을 확대해서 이런 금융부담도 완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예, 그리고 국민의힘도 1월 28일에 청년농업특별본부장에 39살인 최병문 대표를 임명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청년인재 영입과 청년농 마음 붙잡기에도 나섰습니다. 네. 자, 경북 울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3척까지 번져서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역대 최대로 꼽히는 2000년 동해안 산불과 비슷하게 피해를 예상해 볼 수 있다고요?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경북 울진, 강원 삼척을 비롯한 동해안 대형 산불로 인해서 22,461헥타르의 산림피해가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때는 울진이 17,279헥타르로 피해가 가장 컸고 동해 2,100헥타, 삼척 1,142헥타, 강릉 1,900헥타 등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 울진과 삼척의 피해 면적이 총 19,080헥타로 증가했습니다. 사실 이를 합치면 역대 최대 규모 산불인 2000년 동해안 지역 산불의 피해 면적 23,794헥타를 이제 거의 넘어서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5일 발생한 강릉 동해시 산불은 90시간 만인 8일 오후에서 진화가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지역의 진화율은 어제 저녁을 6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75%입니다. 또 이번 화재로 금강송 군락 보호지역인 울진군 북면 소강리까지 한때 불씨가 날아들었지만 가까스로 진화에 성공했습니다. 그동안 소방당국은 바람 때문에 계속 날아오는 불씨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애를 먹었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날이 밝는 대로 헬기와 드론 등을 이용해서 진화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바람이 강하지 않고 서풍 또는 북서풍이 불어서 집중 공략에 나서기로 했다는 겁니다. 예. 앞으로 송이 먹기가 힘들 거다 이런 기사도 있던데 농업 분야 피해 상황 좀 살펴볼까요? 네,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비닐하우스, 버섯 재배사, 축사 등 농업시설물 74곳, 농기계 12대, 농작물 재배지 3.8헥타르 등이 이제 집계가 됐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직 각 시군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라 현재 보고된 피해 규모는 실제에 비해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그리고 산불이 진화되는 조사하면 농업 분야 피해 규모는 훨씬 더 커질 걸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방문한 피해 지역 농민들의 사정도 심각합니다. 인명피해는 없지만 순식간에 삶의 터전이 잿더미로 변해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 울진군 북면 신화 1리 마을은 주택 27채 가운데 19채가 몽땅 타버렸습니다. 이 마을의 전호동 이장은 마을 뒷산을 타고 넘어온 불길이 100m 정도 되는 거리를 순식간에 날아오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황급하게 주민들을 대피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방차 2대 정도만 있었어도 마을을 지킬 수 있었을 텐데 하며 안타까움을 정말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신화 1리에서 이제 차로 한 15분 정도 가면 있는 북면 한항리는 주택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생계수단이던 송이산이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그나마 이 송이를 채취하고 판매하는 마을의 특성상 40에서 60대 주민이 많아서 그나마 마을을 무사히 지켰다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또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사공리 상황도 심각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취재에 갔을 때 마을 어귀에서부터 탄내가 진동했고 이 온통 뿌연 연기로 이 시야가 뒤덮여서 먼 산과 가까운 산조차도 구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이 지역들을 정부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는데 어떤 지원을 받게 될까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지역 일대를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틀 후인 8일에 강원 강릉과 동해도 역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이렇게 산불로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한 사례는 2000년, 2005년, 2019년에 이어서 4번째 일입니다. 산불 피해를 본 주택 복구비 등의 일부를 정부가 국비로 지원합니다. 사유시설은 70%, 공공시설은 50% 국가가 지원합니다. 또 피해 주민은 생계 구호를 위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고요. 또 동시에 일반 재난지역에 대해서 실시하는 국세 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7가지 혜택 외에 건강보험, 전기, 통신, 도시가스 요금, 지방 난방 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가 됩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이재민 주거지원과 함께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민에 대한 금융지원과 영농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산불 피해로 지금도 고생하는 분들 많고 또 사진 한 장 못 챙기고 집이 불타버린 분들도 계신데 상처 치유에 조금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많은 응원도 보내겠습니다. 농수산뉴스 농민신문 류수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일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힐링타임. 저는 양필라 양정원입니다. 오늘은 목 통증에 특히 좋은 척추 윗부분, 경추, 흉추 스트레칭을 함께 해보실까요? 머리 무게를 이용한 간단한 동작입니다. 먼저 의자에 바르게 앉은 상태에서 머리를 앞쪽 아래로 떨어뜨려 주세요. 이 상태에서 호흡을 천천히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머리를 앞쪽 아래로 점점 더 떨어뜨리면서 척추 윗부분을 둥글게 만들어주세요. 이때 배꼽 뒤쪽인 허리가 둥글게 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호흡 바깥쪽으로 내쉬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천천히 흉추와 머리를 들어 올리며 시작 자세로 돌아옵니다. 가능하시면 5회씩 반복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어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상황을 보다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동네 박변홍사, 법률사무소 한아름의 박형윤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동해안 산불 진짜 완벽하게 좀 진화가 되면 좋겠는데 변호사님 계신 남부지방도 바람이 많이 부나요? 어떻습니까?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요. 여기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불이 소소하게 농사 준비를 하다 보니까 조금씩 나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제 오히려 큰 불이 나는 걸 보고 주의하시고 계셔가지고 아직까지 큰 산불 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네. 그래요. 이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면 이렇게 불이 나는 일이 있는데 화재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처벌을 받는 거죠? 굉장히 세게 처벌받죠. 아이고. 네, 특히 이제 우리가 산불 같은 경우에는 더 세게 처벌받는데요. 우리가 이제 산림보호법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정하고 있는데 통상 이게 일부러 불을 냈느냐 아니면 내가 실수로 불을 냈느냐 그런 차이에 따라서 좀 처벌 수위가 굉장히 다릅니다. 네. 이번에도 기분이 나빠서 일부러 불을 낸 사람이 있었고 네. 또 실화라고 지금 알려진 담뱃불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둘은 그럼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통상 일부러 불을 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산림보호법에서 굉장히 세게 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아예 벌금형도 없고 일부러 불을 냈으면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네. 이 범위 내에서 처벌이 되게 되고요. 반대로 이제 우리가 아까 담뱃불 같은 거 실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농사 준비를 하다가 이렇게 논 같은데 풀 같은 거 태우다가도 불나기도 하는데 예. 그렇게 실수로 이제 불을 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해서 처벌 수위가 굉장히 다르고요. 실제로 이렇게 실수로 불 낸 경우에는 거의 이제 징역형보다는 벌금형 쪽으로 처벌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좀 처벌 어쨌든 간에 실제 처벌된 예도 많이 다릅니다. 네. 아유, 참 소중한 우리 산림자원이 이렇게 며칠 만에 다 불타버리는 걸 보는 게 참 속상한데 화재 더 이상 없도록 다들 좀 주의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오늘 사례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주에 교통사고와 보상에 대한 얘기 들어봤었는데 우리 이웃 철봉 씨에게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생겼을지 오늘 사례 함께 듣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아이고 이게 도대체 얼마만이요? 나가 정말로 오랜만에 집에서 쉬어보는구만. 몸이 편한 거. 아유. 지난주에는 교통사고 꺼정 났는데 이제 나쁜 일은 다 끝난 거겠지. 그래. 누구세요? 택배 왔어요. 택배요? 나가 주문한 것이 있었나? 아휴. 박스가 2개나 있구만. 이상하네. 아무리 생각해도 난 택배 시킨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왕 우리 집에 온 건께 먼지만 살짝 볼까? 자. 이게 뭐시여? 소고기? 어미 이건 또 뭐야 이거? 나가 세상에서 제일로 좋아하는 반건조 오징어 아니오? 그래요. 인자 나가 나쁜 일은 끝났나 보네. 소고기에 반건조 오징어에 누군가 나 아는 사람이 보냈겠지. 그럼 나한테 밥 잘 사는 뒷집 김씨 불러서 같이 묵어야 쓰겠네. 나가 아주 운수 대통이요. 운수 대통. 누구세요? 며칠 전에 박스 2개 놓고 간 택배 기사여요. 야, 근데 뭔 일이시래요? 아이고, 지가 그날 워낙 택배가 많아가지고 실수를 했구먼요. 저 옆마을로 가야 되는 건데 지가 잘못 배달했네요. 택배 돌려주셔요. 택배를요? 그거 한 번 줬으면 끝이지. 이게 뭔 소리래요? 지한테 줬으면 지 거 아닌가요? 그러면 안 되죠. 얼른 가져오셔요. 어미 이게
다 무고 불었는데 이거 어쩌을까? 어쩌을까? 아유, 기분 좋게 소고기랑 오징어랑 먹었는데 배달 실수라고 지금 찾으러 다시 왔습니다. 네. 택배가 워낙 많으니까 진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많이 있는 일이고요. 저도 이제 부모님께 이제 택배를 많이 보내지만 이게 이제 그 시골에 이제 택배를 보내게 되면 어르신들이 이제 착각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한 가지는 안 뜯어보세요. 너무 늦게 뜯어보세요. 반품하는데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데 너무 늦게 뜯어봐가지고 나중에 뜯어봤더니 배송한 물건이 잘못 왔거나 아니면 물건이 뭐 파손돼 있거나 이런 경우에 있는데 반품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이제 배송이 됐는데 차고 배송이 된 거거든요. 잘못 배송된 네. 거거든요. 그걸 또 확인을 잘 안 하세요. 네. 아니, 우리 자식이 보냈겠거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글씨가 워낙 작고 또 요새는 이렇게 땡땡 표시 그 이름을 그렇죠. 전부 다 표시 안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리고 당연히 우리 집 앞에 와 있으니까 나한테 왔겠지 하시는 건데 뭐 네. 고가의 물건이 아니고 먹는 거라면 특히 또 당장 빨리 먹어야 하니까 이런 사고 자주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누가 보낸 진짜 선물로 여기기도 쉽겠어요. 그렇죠. 선물 여기기도 쉽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그런 배송받을 배송받을 사람의 이름 같은 거, 연락처 같은 거를 일부를 지우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더더욱더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이제 부모님께서도 이것저것 택배 받으시면 많이 착각을 하시는데 글씨가 너무 작아요. 잘 안 보이는 거죠. 네. 네. 참 오늘 철봉 씨에게 택배 상자가 잘못 배송이 되었는데 이거를 실수라고 봐야 하는지 사고라고 부를 수 있는 건지 좀 들여다볼 일이네요.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는 게 필요가 있고요. 예. 아까 철봉 씨가 내가 시킨 게 없는데 이게 왜 왔지? 그러면은 그거 택배 회사를 전화를 하든 주변에 알아보든 그렇게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 또 우리가 택배 송장을 보게 되면은 일부가 지워져 있다고 하더라도 내 택배가 맞는지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문한 게 없었다고 하면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되고 그렇게 체크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형사처벌까지요? 네, 그리고 아까 드셨다고 하면은 그 가격 상량을 물어줘야 될 수도 있죠. 네. 민사상으로. 예. 고기 비쌀 텐데 그걸 또 어떻게 물어줘야 하나. 법률적으로 좀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보통 이제 남의 택배인 거를 알고 내가 이거를 뜯어가지고 사용하거나 이렇게 먹어버리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절도죄가 돼요. 네. 남의 택배인지 알고 또 더군다나 그 택배기사가 분명히 찾아갈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모르고 이제 본인도 이제 이거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또 남의 건지 나중에서 알고도 반환을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점유이탈물 횡령죄라고 해가지고 또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아무래도 한 거는 좀 더 나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제 절도죄로 처벌받는 경우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혹시라도 이제 나중에 알게 됐을 경우에는 반환하시는 게 이제 당연한 상식적으로 맞는 거고요. 네. 이렇게 반환을 안 하고 있다가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이제 택배 회사로 전화를 하셔서 알려야 됩니다. 먼저.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또 우리가 점유이탈물 횡령죄 같은 경우 또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 내가 먹었거나 썼기 때문에 네. 연락이 오면 반환을 하는 게 맞겠고 처음에 일단 내가 주문한 게 아니다 싶으면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예. 네, 꼭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일단은 내 택배가 아니면 반대로 무조건 전화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이게 잘못 배송된 건지를 체크를 해놓고 미리 알려놔야 이런 분쟁이 없어집니다. 그렇겠어요. 네. 이게 내 택배가 아니다. 이거를 알고 있어야 하는 건데 택배가 피해자가 어디선가 생기는 걸 이제 되돌려 놔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택배가 그냥 분실됐다 이럴 때는 누가 책임을 물게 됩니까? 분실된 경우가 어떻게 분실됐느냐를 많이 따져봐야 되는데 네. 주로 이제 분실되는 경우들이 집에 사람이 없다 보니까 미리 주문하면서 부재시 그냥 집 문 앞에 두고 가세요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정상이. 어디 놔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렇죠. 고객이 요구한 방법대로 택배기사님께서 배송을 하셨다고 하면 택배기사님께서는 책임을 면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반대로 그런 요구 방식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시면 분실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택배기사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고요.
특히 아까 그 착오로 배송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택배 기사님께서 실수로 이제 배송을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또 착오로 수령한 사람도 내게 아닌데 내 거인 줄 알고 이렇게 뭐 사용했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택배 기사님의 실수와 또 우리 착오로 잘못 받은 분의 또 잘못으로 인해서 그 택배가 없어진 거기 때문에 두 분이서 공동으로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누가 얼마 몇 대 몇 이것도 나오게 되나요? 보통은 그 몇 대 몇을 이렇게 딱 정하는 것도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택배 기사님하고 실수로 잘못 받은 사람하고 서로 다툼이 되면은 그걸 이제 배송 그 비율도 나누게 되는데요. 예. 네, 대부분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소송까지 안 가더라도 서로 간의 협의를 통해서 보통 반반 정도 부담해서 처리를 네. 하고는 합니다. 그래야겠죠. 아유, 진짜 택배를 워낙 요즘 많이 이용하니까 진짜 오늘 꼭 좀 잘 알아둬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사고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택배 보내시는 분들이 수령하실 분들에게 미리 좀 연락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받는 분도 실제 나한테 온 택배가 맞는지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자녀분들이 보낸 택배가 빨리 확인하셔서 반품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께서 택배를 오게 되면 어쨌든 간에 확인을 정확하게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좋은 거 비싼 거 보내드렸는데 늦게 뜯어보셔서 상할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그렇죠. 꼭 뭔가를 보낼 땐 연락도 함께 드려서 바로 열어보실 수 있게 해야겠어요. 네. 자, 오늘 꼭 필요한 정보 잘 알아봤습니다. 우리 동네 박변홍사 박형윤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날씨 어떤지 알아봅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고 포근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3도에서 영상 7도의 분포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6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21도 분포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전까지 서해안과 경기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에 끼는 곳이 있는데요. 특히 서해안에 인접한 교량, 서해대교, 영종대교, 인천대교, 또 강이나 호수 계곡 주변에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더 짙게 끼겠습니다. 차간거리 충분히 유지하시고요. 안개등 켜시고 감속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서해상, 남해상, 제주 해상에 짙은 안개 끼는 곳 많겠습니다. 해상에서의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조특보 발효된 중부지방, 전라권 동부, 경상권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요. 강원 영동, 경북 동해안에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6시 42분입니다. 산불의 중심 불기둥 높이는 20에서 30m, 중심부 온도는 1200도씨, 주변 연기만도 600도씨에 이릅니다. 산불 발견 시에는 첫째 119 신고, 초기 산불은 초기에 진압해야 합니다. 외투 등으로 두드리거나 덮어서 재빨리 끕니다. 산불은 산악형 산림에서 평지보다 8배 정도 빠르게 퍼지며 위를 향해 올라옵니다. 이때 바람을 등지고 피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바람을 등지고 90도 방향 그리고 산 아래쪽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반드시 이웃집에 먼저 산불을 알려주며 집의 창문과 출입문을 완전히 닫고 집과 주위에 물을 뿌린 후 가스통 등 인화물질을 제거합니다. 대피 장소로는 이미 타버린 곳이나 논밭, 학교 같은 공터가 좋으며 위급 시에는 낙엽 등 연료물질을 제거하고 노출 부위를 차단한 후 지면에 엎드립니다. 산불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20대 대선은 정말 접전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치러진 20대 대통령 선거의 승자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였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전국 개표율 99.8%까지 이뤄진 가운데 48.6%를 득표해서 47.8%를 득표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불과 0.8%포인트 차로 이기고 승리를 했습니다.
두 후보의 표차가 약 26만여 표 차이인데요. 건국 이후 치러진 대선에서 가장 적은 득표율차를 기록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번 당선으로 직선제 이후 최초로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대통령이 됐고요. 또 첫 검사 출신 대통령이 됐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대선 승리가 확정된 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당 개표 상황실을 찾아서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며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면서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또한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라면서 선거운동을 할 때와 똑같은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본인의 역할과 직책을 정직하게 수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최선을 다했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라면서 지지자들과 민주당의 패배가 아닌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당선인께서는 분열과 갈등을 넘어서 통합과 화합의 시대를 열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자, 이번 그 투표율은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네, 이번 대선 최종 잠정 투표율은 77.1%입니다. 지난 2017년 77.2%와 거의 비슷한 수치인데요. 전체 유권자 4,419만 7,692명 중 3,407만 1,400명이 한 표를 행사했고 광주가 81.5%로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고 제주가 72.6%로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호남 지역 투표율은 모두 80%를 넘기면서 전국 평균을 상회했고요. 이 대구의 투표율은 78.7, 경북 78.1을 기록하며 역시 전국 평균을 상회했습니다. 서울의 투표율은 78.6%, 경기도는 76.7, 인천은 74.8을 기록했습니다. 네. 자, 산불 진화 상황 알아볼까요? 네, 동해안 산불이 발생한 지 일주일째가 됐습니다. 어젯밤 산림당국은 울진 삼척 지역 산불 진화율이 75%까지 올라갔다라고 밝혔는데요. 전체 14개 구역 가운데 9개 구역은 불을 진압했고 잔불 정리도 진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만 시계가 좋지 않아서 헬기 진화 작업이 원활하지 못했고 금강송 군락지가 있는 소강리 지역은 완전 진화가 안 됐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시계가 열리면 이 소강리 쪽을 집중 공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국은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소강리 일대에 불을 제압한 뒤 가장 화세가 강한 이 북쪽 응봉산을 마지막 진화 목표로 삼을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걱정은 이 산림대원들의 피로감인데요. 지난 일주일간 사투를 벌인 데다가 오늘은 현장의 낮 최고 기온이 19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피로가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당국은 울진 삼척 외에 다른 지역의 산불 상황을 봐서 교대 인력을 투입한다라는 계획입니다. 예. 자, 코로나19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4만 2,446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전날보다 무려 14만여 명이 늘었고요. 지난주 수요일에 비하면 1.6배나 늘었습니다. 누적 확진자도 어제로 500만 명을 넘겼는데요. 이 누적 확진자 400만 명을 넘은 지 불과 나흘 만에 100만 명이 더 늘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는 적은 수의 확진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코로나19가 정점에 근접했다고 보고 있고요. 이 신규 확진자가 최다로 발생하는 최정점은 1, 2주 뒤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80명이나 늘어서 1,087명에 이르렀고요. 당국은 이달 중하순이면 위중증 환자가 1,700여 명에서 2,7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사망자도 어제 158명이 나오면서 연일 세 자릿수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또 어제 사망자 중에서는 30대와 10대도 각각 한 명씩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네. 자, 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습격한 사람이 구속됐군요. 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에게 망치를 휘둘러 다치게 한 유튜버 표모 씨가 구속이 됐습니다. 어제 서울 서부지법은 표모 씨에 대해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이 표모 씨는 지난 7일 낮 12시쯤 서울 서대문구 신촌 유플렉스 앞 광장에서 유세 중이던 송영길 대표의 옆머리에 망치를 여러 차례 내리쳐서 출혈이 발생하는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찰 조사에서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진술을 대부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다만 어제 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하기 위해 이 서울 서부지법의 모습을 드러내서는 미안하다라는 말만 두세 차례 정도 반복을 했습니다. 네.
자,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한 이근 씨를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요. 네, 외교부는 전시 상황인 우크라이나의 국제의용군으로 참여하겠다며 출국한 전 해군 특수전전단 대위 출신의 이근 씨에 대해서 여권법에 따른 행정제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근 씨가 폴란드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진입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근 씨가 출국 전 외교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에 대한 문의를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조만간 여권정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이근 씨 그리고 이근 씨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들어간 신원 미상의 2명의 신원을 확정한 뒤 이들에 대해 여권 반납 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통상 명령 후 여권 무효화까지는 한 달여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외교부는 이와 별도로 이근 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형사 고발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기본 취지, 국민 전체에 대한 경각심, 우크라이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미국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했군요.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8일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에너지 자원 제재는 러시아에 가할 수 있는 가장 강도 높은 제재로 꼽히고 있지만 네. 이 전 세계 경제에도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는 조치로 받아들이면서 미국과 동맹국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일단 유럽연합도 미국의 조치에는 동참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은 원유는 물론이고 가스와 석탄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했고요. 외국 기업이 러시아에서 에너지 생산을 위해 투자할 경우 미국인이 자금을 대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의 전쟁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일원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우크라이나는 결코 푸틴의 승리가 될 수 없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기름값도 걱정이 되네요. 네, 우리나라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는 않은 편입니다만 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에 동참하는 나라가 늘어나면 대체할 다른 지역의 원유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요. 결국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4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123.70달러까지 치솟았는데요. 이것은 종가 기준으로 2008년 8월 이후 최고치에 달합니다. 만약 러시아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유럽연합이 수입 금지 조치에 동참할 경우 유가는 더욱 폭등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경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이 유가가 오르면 물가도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이 당분간 물가 상승률이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학교 앞에 아주 눈살이 찌푸려지는 현수막을 건 사람이 있었다고요? 네, 이 세계 여성의 날이었던 지난 8일 한 여자 고등학교 앞에 걸린 현수막 문구가 큰 논란이 됐습니다. 사진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돌아다녔는데요.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의 아이를 낳고 살림할 희생종하실 13살에서 20살 사이의 여성분 구합니다.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 문구 아래에는 연락처로 추정되는 번호도 함께 쓰여 있었는데요. 이를 본 해당 여고 선생님들이 신고를 해서 출동한 경찰이 이 트럭 운전자를 데려간 것으로 전해졌고요. 확인 결과 이 사진은 실제했다라고 합니다. 이 대구 성서경찰서는 해당 현수막을 게시한 5개 광고문법 위반 혐의로 59살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는데요. 이 아동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 추가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에게 여성의 부모가 동의하면 죄가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강남의 한 30대 남성은 전자발찌를 끊고 사라졌다고요? 네, 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30대 남성이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나서 경찰이 추적 중에 있습니다. 이 남성은 그제밤 10시 50분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 보호관찰소가 자동 경보를 포착하고 경찰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남성은 성범죄로 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고 발찌를 풀기까지 한 달여 정도만 남기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남성은 발찌를 끊기 직전에 이 담당 보호관찰관과 통화를 하면서 자신의 심경을 말했다고 하고요. 이 가족들도 남성을 찾아달라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발찌를 끄는 곳 인근에서 남성이 버리고 간 휴대전화도 발견했는데요. 휴대전화를 통한 위치 추적이 어려워지면서 이 주변 CCTV를 토대로 이 남성의 행적을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3253님께서 철봉 씨의 어려운 삶이 계속 이어지네요. 어려울 때마다 가까운 곳에서 도움 주는 박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우리 생활과 딱 붙어 있는